플래스크의 장점 중 하나가 인터페이스 구조,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겠죠. 편집을 위해 가지고 쓰는 레이아웃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가지고 상속을 지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아웃을 지정을 하면은 그것을 상속해 가지고 다른 웹사이트를 위한 웹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보면은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메뉴 같은 거 동일하잖아요. 어떤 페이지를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매번 작업 때마다 만들어줄 필요 없이 하나 딱 만들어주고 나서 그걸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걸 보기 위해서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리고 if name이 메인이면은 앱을 실행시켜라 디버깅 하면서 요거를 또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거 if name이 메인과 같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name이 이거잖아요. 즉 앱이 플래스크한테 이제 실행시켜 주세요. 자기를 실행시켜 주세요. 즉 이 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네임이 뭐냐? 메인이면은 그러면 메인이라는 건 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메인 말고 다른 거 있을까요? 네, 있어요. 갖고 오는 거, 외부에서 갖고 오는 거. 즉 메인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면은 어떻게 하라? 앱을 run 실행시켜 주세요. 이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템플릿에서 파일을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서 눌러가지고 new 파일로 우리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즉 레이아웃을 만들어 줄 거예요. HTML로서 base.html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일러플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틀을 만들고요. 보일러플레이트는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익스텐션 부분에서 보일러플레이트라고 검색하면은 이게 이제 뭐 철공 작업 같은 거 할 때 아변강판처럼 막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어에서 유래됐는데 그냥 틀이에요. 변형 없이 쓸 수 있는 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보일러플레이트 실행했고, 이렇게 레이아웃을 사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거든요. 블록 헤드, 그리고 또 엔드 블럭이라고 보이는 거 있죠. 그거 있고, 또 블록 컨텐츠 마찬가지로 엔드 블럭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는데, 잠깐 요거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플레이트에 너무 많은 태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우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진자 투 템플릿이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강의에 여기서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하는 거는 구문 경우, 그래서 블록 헤드 엔드 블록 또는 블록 컨텐츠 엔드 블록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표현은 우리가 했었죠. 표현은 이렇게 네임 했던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내비게이션 메뉴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이 베이스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인덱스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이 베이스에서 썼던 이거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extend에서 base.html을 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블록 컨텐츠 사이에다가 기존의 거를 넣었어요. 이제 안녕하세요. 뭐 요거는 이제 지금은 필요 없겠죠. 이렇게 넣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app.py 가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은 클래식 런 보면은 여기 지금 인발리드 신텍스 해가지고 느낌표가 아니라 이퀄 2개 있어야지 돼요. 이퀄 2개 있어야지 되고, 저장한 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클래식 런 해서 실행된 것을 보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인터넷 서버 에러가 나오고, 메시지로는 여기 틀렸다, 진자2 구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 뭐가 문제냐? 지금 HTML에서 주석 달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진자2에서는 이렇게 이게 지금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그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를 더 배우게 됩니다. 즉 주석의 경우는 진자2에서는 중괄호 우물점을 이용해 가지고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테이트 구문 같은 경우 우리가 사용했던 블럭 같은 경우는 중괄호 퍼센트, 그리고 우리가 썼던 이제 표현식 같은 경우에서는 중괄호 2개, 그리고 주석은 중괄호 우물점을 이용합니다. 이렇게죠. 왜 이렇게 쓰냐고요? 뭐 아마 진자 만들고 나서 다른 언어들이 안 사용한 것을 찾아야 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자 템플릿 엔진의 구문, 그리고 표현, 다음 주석을 다시 볼 수 있었고, 저장해가지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은 컨트롤 C 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거 돌리지 말고 플래스크 런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가지고 새로 고침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썼던 코멘트 이제 주석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요거는 설명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요거는 뭐 주석이니까 하고 다시 저장을 하고 실행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index.html인데 우리가 만들어진 이 메뉴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중괄호 %, extend base.html 이 메뉴를 만들어줬던 요 base.html을 쓰겠다는 것이죠. 레이아웃으로. 그렇게 하고는 블록 컨텐츠 사이에다가 기존의 컨텐츠를 넣었기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왁구 레이아웃을 이제 전체 웹페이지에 뭘 만들어도 이렇게 퍼센트 익스텐드하고 해당 블럭을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레이아웃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또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우리 내비게이션 구조에서 보면은 첫 번째 건 뭐 플래스크 투두 리스트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그냥 두고, 홈이라고 있는 건 중복돼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문의 뭐 해보죠. 그래서 이거를 컨택트라고 할게요. 컨택트라는 폴더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때 우리는 지금 배울 게 컨택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줄 필요 없이 그냥 라우팅을 해가지고 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app.py에서 우리 기존에 앱 라웃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앱 라웃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홈페이지의 경우는 지금 index.html을 읽었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라웃으로 이제 치는 게 about 또는 이제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링크가 접속을 하려고 하면 about이라고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또는 뭐 여기서 뭐 컨택트라고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해당, 또는 뭐 헬프로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해당 이렇게 접속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우리는 컨택트 한 다음에 임의로 함수 이름으로 뭐 컨택트라고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HTML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컨택트라는 HTML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컨택트 HTML 파일에 우리 베이스로 만든 골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줬던 베이스의 골격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템플릿에서 또 우리는 새 파일을 만들고, 우리는 여기서 contact.html이라고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HTML로 하면은 이렇게 보일러 플레이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알죠. 요거는 뭐 근데 이걸로 하면 너무 많으니까, 쓸데없는 게 많으니까 뭐 이게 필요도 크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extend base.html을 이제 가져와서 레이아웃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블록 컨텐츠 and 블록 사이에다가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화는 12345번으로 하세요 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해서 릴로드 해가지고 보면 이제 이게 문의라고 바뀐 걸 볼 수 있고, 문의를 클릭하게 되면은 전화는 12345번으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get contact라는 디렉토리를 접속을 시도해가지고 접속한 거를 여러분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골격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앱 라우스로 원하는 이제 계속 HTML 파일들을 생성해 가지고 연결해서 레이아웃이 적용된 웹 서비스를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템플릿 부분을 렌더링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스태틱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태틱에다가 한번 스타일을 넣어 볼게요. 적용될 수 있는 스태틱의 CSS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폴더를 하나 스태틱에다가 만들어주죠. 여기다가, 그리고 CSS라고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폴더 안에다가 스태틱의 이 CSS 폴더 안에다가 파일로 하나 만들어주죠. main.css라고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main CSS에다가 아주 단순하게 마진 제로인 걸로 CSS를 정의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디자인한 이 레이아웃에다가 연결을 해주도록 하죠. 이때 연결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링크 렐 한 다음에 스타일 CSS는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때 연결하는 이 하이퍼 레퍼런스 부분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이제 중괄호 2개씩 감싸 가지고 쓰는 표현 형태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URL for 한 다음에 static, 그리고 파일 네임으로 그 경로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URL for 한 다음에 static이라고 하고, 파일 네임에 CSS main CSS, 이 static의 CSS 폴더의 main CSS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나서요, URL for를 import 역시 해줘야지 합니다. URL for import 해가지고 우리는 main CSS를 base.html에 불러줬고요. 그리고 여기가 쌍따옴표였기 때문에 이 안에 스태틱은 단따옴표로 했고, 스태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일 네임에서 이 스태틱의 하이 폴더인 CSS의 main.css라고 지정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익스프레션은 중괄호 2개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이 형태로 오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크 런 하고 실행해가지고 기존의 거를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자, 마진이 제로로 쏙 여기 붙어있는 이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